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군도 우주군 창설을 한다. 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그냥 자동으로 가입을 한대요. 자,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한몸으로 합체를 지금 시작을 했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99%가 노란딱지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좀 살려주시면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의 회원이 되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자유리더 캠프 1기 모집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가능하고요. 현장 수업 가능합니다. 7세에서 16세까지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커뮤니티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010-4472-5530인데 3월 13일 토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흑암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 건국의 걸림돌, 좌우합작과 공산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공산주의 나라 북한, 6.25 전쟁의 시작과 의미, 장진호 전투와 철수작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선진한국의 기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주 대전에서도 벌써 이렇게 오시겠다 그러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앞전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제 우주군을 한국에 창설했다. 미국이 미 우주군 8명이 오산 공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공하고 이제 전면전에 들어갔고 중공 해체를 하겠다. 그 내용이다. 자, 우주작전은 냉전시대에 공군 우주사령부가 일어섰던 1982년 이때 이제 있었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이제 공군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가지고 소련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주군을 우주사령부를 이제 창설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중공을 해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전 내용 잠깐 한 1, 2분 잠깐 복수하고 가겠습니다.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5분에서 실시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우주군 참모총장이 한국 측과 서명한 양해 각서, 뭔가 서명을 했다는 거네요. 자, 한국군은 미 우주군이 가장 먼저 협력을 약속한 대상 중 하나이며 통합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무기체계 군산이래요. 이 무기체계 이름이. 이게 이제 미 제8 전투비행단과 한국 공군 및 육군 전력이 함께 싸운다. 그리고 미 국방부가 정의하는 합동 전형력 지구 통제와 가까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만은 지금 이제 한국군도 우주군을 창설하는데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2030년대까지 대대급 우주작전 전대를 이제 구축을 하고 2040년까지 그보다 상위 조직인 우주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군과 해군이 갖고 있는 그 각종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군이 통제를 하는 공군의 지휘에 따라서 한국 육군이나 해군의 무기 체계가 이제 발사가 되고 하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군 조직법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한미간 우주통합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미사일, 옛날에 미사일 방어망 같은 경우는 적성국이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미사일로 맞추는 그러니까 한국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가입하냐 마냐 말이 많았는데,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우주에서 레이저를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쏘기 전에 미사일을 적이 쏘려고 하면 적도 GPS, 독자적인 GPS 군사 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 적성국의
인공위성을 격추시켜버리는 뭐 그러한 작전을 미국도 하는데, 미국이 한국하고 MOU를 맺고 한국군한테도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전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그냥 스펀지에 물 스며 들어가듯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뭐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한다 안 한다 그런 발표 없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우주통합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미연합사가 아니고 우주통합팀. 한미우주군 연합 한미연합우주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판 미사일 방어체계 그냥 자동으로 가입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미 육군이 한국의 한화한테, 한화테크민이죠. 한화 디펜스, 그러니까 미 육군 기술을, 미 육군의 무기체계 만드는 기술을 한국군한테 주는데, 이제 한국 육군하고 미 육군하고 무기체계를 뭐 동일하게 개발해 가지고 대량으로 찍어서 이제 미군도 쓰고 한국군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미연합군이 우주군부터 뭐 공군, 육군이 통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자꾸 이양해달라고 문재인 정권이 그러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뭐 어쩌고 그러고 자꾸 친중으로 가니까 아예 미국도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샴 쌍둥이처럼 그냥 한 몸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미우주연합군입니다. 우주통합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자동으로 가입하, 그냥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한국이 350조 원 세계 우주 시장에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우주에다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고 하면은 경제가 파산이 됩니다. 이 사실 허공에 돈 쏟아붓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국은, 러시아도 중국한테 기술을 안 줘요. 왜? 중국이 지금 자꾸 발해가 자기 땅이라 자기 역사라고 하면서 연해주도 발해 땅이니까 내 나라 그러고 있고, 북극해도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자기 바다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이 또라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한테 러시아가 우주기술, 뭐 로켓기술, 미사일기술, 뭐 핵어뢰 기술 이런 거를 막 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막 주고 있고, 지금 또 뭐 미국도 막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중국 혼자서 모든 걸 다 개발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문재인 정권이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그냥 계속 우주기술을 쏟아주고, 러시아도 우주기술 쏟아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미국이 야야 유럽 국가들이 먹으려고 하는 우주 시장을, 야야 요거는 저기 한국 거니까 냅둬, 먹지 말고 놔둬,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그 돈을 벌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우주에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그냥 파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저희 방송은요, 큰 맥락을요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방송들 보면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뭐 복잡하게 A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거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을 못하고 더 어렵게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이제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 영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기자니까 어려운 걸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2008년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자, 한미 양국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방사청이나 건교부에서 승인한 항공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재검사를 면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항공우주 시스템이 이제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통합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도로명 주소 쓰는 것도 똑같죠. 우리 일본식 집은 안 쓰죠. 그리고 이제 금융회계 시스템도 통합됐고 항공우주 시스템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공군이 한국의 고동 그 T-50A 그 고동 훈련기를 미 공군 8대를 이제 수입을 해가서 이제 미 공군을 가르친대요. 그럼 어찌 됩니까? 미 공군이 품질 보증한 한국산 고동 훈련기 및 경전투기가 전 세계 많이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지금 한국산 경전투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공군 훈련시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계속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한국산 제품을 사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항공우주 시스템이 동일해야 되고, 한국에서 오케이, 한국의 방사청이나 뭐 국토부인가요? 국토부가 오케이 하면은 미국도 더 이상 재검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지만,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독자적인 뭐 외교 안보 권한 갖고 있는데, 뭐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미국이 뒤에서 알아서 다 컨트롤하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 때려잡고 중국에 만주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고, 북중국 없어지면은 북중국 전체를 한국이 가서 집어삼키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한미군 기지 깔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세계 2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2등이 1등한테 덤비는 게 그게 미소냉전이고 미중 패권전쟁인데,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 어찌 됩니까? 예?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덤비겠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 피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전쟁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평화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2등이 됐다 그러면 미국이 편해지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MOU를 맺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미 우주연합군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달 착륙선 탐사선 및 우주 발사체 만드는 회사들이 어딥니까? 한국의 방산업체들, 미사일 만드는 뭐 한환이, LIG니 그런 업체들, 카이 전투기 만들고 함정 만드는 현대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우주 발사체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무기 개발 능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리고 한국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왜 우주 밖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그 기술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총 10단계가 있다면, 핵무기 개발까지 10단계가 있다면 9단계까지를 미국이 다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10단계는 뭐 핵은 한국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거지. 뭐 월성 원전에 플루토늄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니까 핵무기를 뭐 한 4,0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지. 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전을 없애려고 한다.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전을 없애려고 한다. 왜? 한국의 원전을 없애면 어찌 됩니까? 그 기술자들이 어디로 가죠? 중국으로 가고, 또 한국의 원전 기술이 어디 북한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북한의 핵 기술이 막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 핵 기술 APR 1400 그 기술들이 뭐다? 다 미국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중국하고 북한에 넘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건 처참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국의 모든 산업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퀀텀 점프라고 하죠. 수직 급상승해버리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 미사일 탄도 중량이 해제됐고, 뭐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이 사건 하나하나를 자꾸 보면은 전체 그림, 전체 맥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 스토리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우주군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다 저런 족쇄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초소형 위성 수십 개를 띄워서 북한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한국이 이제 중국을 감시하겠죠. 그러면 이런 감시하는 내용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한미연합사 통하고 한미우주연합사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다 감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국한테 기술 주고 돈 벌어주게 해줘가지고 한국 돈으로 저런 위성 막 띄우게 하고, 북한도 감시하고 중국도 감시하고, 그렇게 빨아들인 정보를 누가 가져간다? 한미연합사, 한미우주연합사 뭐 이런 데서 그냥 가져가는 거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북한 미국이
2019년 1월 23일 기사를 보니까 남포 앞바다의 유전 개발을 합의했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위성으로 보니까 서해 앞바다에 북한이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나서 미국의 비방 선전물이 평양 거리에서 사라졌고, 지금 이거 해외 외신에 나왔습니다. LA타임즈하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평양에서 약 130마일, 약 한 2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북한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뭐 압록강 앞에도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대요. 압록강 하구에도. 그리고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통해서 이 서해로 못 나오게 만들려고 황금평 신도를 매립해 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그냥 원천 봉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안만 분지의 석유가 약 한 50억 배럴 규모가 묻혀 있다고 영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GEOX 프로라는 에너지 전문 매체에 이 기고문이 실렸는데, 영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탐사를 하고서 분석 보고서를 썼다. 자, 이거 서안만 유전에 이 유전을 개발하려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주도하에 남북이 통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기 석유 시추를 하려고 하면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저 대우중공업의 그 시추선 만드는 그쪽 팀에서 저 북한 앞바다 가가지고 그 지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그 지질 조사선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럼 어찌 됩니까? 통일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도하에 남북에 그냥 통일시키는 거고,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계속 지금 숙청하고 있죠. 숙청하다 보면 뭐 북한의 고위층, 뭐 하여튼 북한에서 통일 반대하는 놈들이 한 명도 안 살아남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가짜 김정은이 내세워가지고 대리 통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석유 시추를 하면요, 이거를 어디다 팔아먹어야겠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을 남한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북한에 뭐 평양 통해가지고 저기 경기 북부 파주 뭐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남한이 석유를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도하에. 그리고 여기 서안만 분지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발해만 유전이 서안만 분지 쪽으로 기름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안만 유전에서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 당기기 시작하면은 저 발해만에 있는 그 원유도 같이 이렇게 딸려온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더라고.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제 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가 그 인공섬을 만들고 인공섬에다가 방사포 기지, 미사일 기지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령도도 우리 문재인 정권도 백령도에다가 공항 건설을 한대요. 5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공항을 깐다고 하는데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국방부, 국토부 승인이 났는데 기재부가 보류했다. 왜? 돈이 없대요. 근데 희한한 거는 북한도 반발하지 않는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이 이미 다 조율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령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자, 북한의 백령도의 공항의 활주로가 저렇게 이 산동 요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련하고 290km, 북경까지 745km인데 이 한국의 FA-50이나 F-16 같은 이런 전투기들이 이 작전 반경이 좀 짧아요. 이 단발 엔진이고 기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기 뭐 인천이나 아니 수원이나 청주에서 출격하면은 북경을 때리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출격을 하면은 북경까지 때리고 돌아올 수가 있다. 폭격을 할 수가 있다. 북중국 요동반도 산동반도 전체 북중국 전체가 어떻게 된다? 그 작전 폭격 반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신의주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주까지 대중국 해상 만리장성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정권은 뭐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 저기 압록강 하구, 뭐 서해 앞바다, 그리고 백령도, 경렬 비열도에도 해군 및 해경기지가 들어서고 흑산도 공항이 들어서고 이것도 군사공항입니다.
민군 복합이라고 말은 하는데 군사공항이다. 그리고 이제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제주에 제2 공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다? 다 중국 견제용이다.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보니까 말은 뭐 사업 다각화라는데 돼지를 키운대요.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반도체 수입이 안 되죠. 그리고 미국산 프로그램 수입이 안 되고, 그리고 만들면은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전자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돼지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중국 농민들이 야 이게 뭐한 짓이냐고 중국 농민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 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인민해방군들이 자기들이 돈 벌려고 저기 중국 농민들 탄압하겠지. 그럼 어찌 됩니까? 중국 농민은 또 인민해방군한테 대들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전이 중국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데 우주에다 계속 돈을 쏘아 붙여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럼 망하는 거다. 거기다가 한국의 공군기들이 이렇게 지금 북중국 코앞에까지 들락달락 거리는데 어떻게 태국 공군하고 중국 공군하고 저기 모의공준 훈련을 했는데 4대 0으로 태국 공군한테 처참하게 깨졌다는 이야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신속 대응 사단을 장설한대요. 이게 뭐냐면 저런 뭐 치누크나 대형 헬기에다가 이런 소형 경장갑차를 수백 대를 싣고서 이제 후방에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육군이 그 압록강 그 주변에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육군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 쪽에는 육군도 별로 없고 저기 공군도 별로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전차도 뭐 몇천 대 있다고 하는데 다 70년대 나온 전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저렇게 그 압록강 변에 배치가 되면 중국도 대대적으로 공군하고 육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가랭이 찢어지겠죠. 그게 돈만 투자한다고 해야 됩니까? 독자적으로 엔진이고 뭐가 다 개발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엔진 안 주잖아요. 그럼 어찌 돼요? 뭐 전차고 뭐고 많이 개발하는데 엔진 기술이 안 돼, 레이더 기술이 안 돼, 전자장비 성능이 안 돼. 그러면은 그 뭐 많이 만들어 본들 함정이고 전투기고 전차고 많이 만들어 본들 그냥 의미 없는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가 있습니까? 우주군이 되면은 뭐 합니까? 그 인공위성을 중국의 인공위성을 미국이나 한국 한미연합 우주팀이 깨부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독자적인 GPS가 없으니까 미사일도 쏠 수가 없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GPS가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한미 우주연합팀이 이 주파수를 가로채 가지고 이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져? 베이징에 떨어지거나 상해에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군에도 돈 쏟아부어야 되고 우주에도 돈 쏟아부어야 되고 공군에도 돈 쏟아부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압록강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던 저기 이 신속 대응사단 헬기 타고 이제 경전차로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얼빈, 장춘, 선양, 다롄, 여기 칭다오, 외하이 이쪽에 그냥 해병대가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육군이 그냥 헬기에다가 경전차 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다 대련부터 선양, 장춘, 하얼빈 다 막아야지. 어떻게 막아? 못 막지. 그리고 코앞에 한국군의 그 다련장포 뭐 요즘에 천무2를 만드는데 그 사거리가 500km예요. 그러면은 대련은 거기 항공모함, 함정, 기지가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도에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뭐 무용지물이고 뭐 대련에 항공모함 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된다? 그 한국이 이제 미국이 한국산 물건 그러니까 그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높이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북한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한국 공장이 북한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삼성이든 LG든 뭐 삼성 텔레피가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산 물건 사는 거 대신에 이제 북한에서 만든 물건 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뭡니까 아주 저렴한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확 떨어지겠지. 그 미국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부자가 되는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뭐 부자가 되는 거. 한국에서 이제 부품 생산을 하든지 해가지고 북한에서 조립만 하겠죠. 이제 뭐 그래 간다. 그래 되면 이제 남한 북한 뭐 동시에 이제 경제가 올라가는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하고 북한, 남한하고 북한은 한 최소 10년 이상 뭐 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북한이 이제 계속 경제가 살아나고 빌딩이 뭐 높아지고 하면은 만주 쪽에 있는 조선족이나 이쪽이 그냥 이 북한의 경제권력으로 빨려드는 거죠. 통일한국의 경제권력으로 빨려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지 프리드만 그 박사님이 야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이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 한국의 친중파들, 친북파들 대규모 숙청 작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북한에서 그 대규모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는 친중파들 씨가 마르겠죠. 그거 이제 끝나고 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고 하니까 복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한국의 이제 친중파들 북한 가서 중성맹세한 친북파들 얘들을 한번 다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은 이런 작업들이 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죠. 뭐 부동산 개발해야 되는데 알바끼 하면 어찌 됩니까? 그럼 가서 그냥 그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뭐 그냥 깨부수는 거지.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파들 뭐 너무 그렇게 억울해 하실 필요 없다. 뭐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래 간다. 그 어떻게 자꾸 사람들이 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청소는 청소업자한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살 때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잘 사시면 되지. 뭐 아파트가 콘크리트가 뭐 몇 건이 들어가고 그거 알 필요 있습니까? 통일된 한국에 잘 사시면 된다. 그냥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십시오. 이 책 재고가 없어요. 방해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거는 700페이지 화보인데 화보하고 한국의 이 박정희 정권 때 어떻게 이 종합공업을 이 투자를 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역사인데요. 이게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북한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좀 사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약간 축소한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이용으로 축소한 게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책인데 요 책에 보시면은 그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화보집이 한 70페이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고 그림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아주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 요 책은 한 권만 사셔도 저희가 그거 합니다. 이제 한 권만 사셔도 저기 택배비 안 받습니다.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자, 도서구매는요.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만간에 없어지는 거고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율 한미연합 역사문화연구원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자발적 유독자가 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가입하기 회원 가입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